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은행 1구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1구역이 감정평가를 끝내고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감정평가 통지액과 함께 예상 조합원 분양가, 예상 일반 분양가가 전달되었습니다. 은행 1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평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갖고 추후에 재산 가치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신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분양 신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258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492실이 공급이 됩니다. 평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5제곱미터 이하도 상당히 많은 평형이 있고요. 그리고 67, 69, 75, 84, 112, 119 펜트하우스까지 상당히 많은 세대로 건설이 되고요.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가 603세대 정도 되니까요. 한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력 타입은 84입니다. 84 AB 해서 1100세대가 넘죠. 총 지어지는 세대수의 한 45% 정도가 84제곱미터로 건설이 되고요. 59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은 한 6.37% 정도가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조합원 예상 분양가하고 일반 예상 분양가입니다. 평형별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중요한 거는 전용 23제곱미터 10.34평의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거나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이 건설되는 가장 작은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은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분양 대상이 되는 겁니다. 1억 1,6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어떠한 평형에라도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밑으로 나온 분은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현금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필지를 매수해서 분양 대상자를 만드는 거. 8월 4일 이전까지만 그런 걸 매수해서 분양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밑으로 나온 분 같은 경우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는 평형, 분양 대상자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건설되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조합원 예상 분양가가 5억 4,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한 8억 정도 되다 보니까요. 2억 5천 정도 차이를 보였고요. 평당 조합원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많이 틀리게 배정이 됐습니다. 1,120만 원부터 펜트하우스 1,753만 원까지 평당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책정이 됐고요.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2,180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분양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84A 타입 같은 경우가 2억 5,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확장하고 옵션,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을 생각한다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 예상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생각해서 나온 비율은 109.63%입니다. 은행 1구역과 장대 B구역 두 군데 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두 군데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 단계도 좀 비슷하죠. 장대 B가 조금 더 빠른 편이죠. 장대 B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시켰기 때문에 장대 B가 은행 1보다는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좀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두 군데가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재개발이다 보니까 두 군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장대 B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건설되는 세대수는 은행보다 장대 B가 더, 아파트는 더 많긴 한데 오피스텔까지 포함을 한다면 은행 1구역이 좀 더 세대수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규모는 은행은 10개 동에서 지하 6층부터 지상 60층까지, 장대 B는 9개 동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54층까지 지어집니다. 건폐율은 은행 1구역이 더 좀 좋습니다. 35.9%다 보니까 장대 B보다는 조금 더 건물의 밀집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좀 더 공간 간격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은행 1구역이 5억 4천, 장대 B가 6억 4천이다 보니까 1억 정도 장대 B구역이 비쌌는데요. 이는 장대 B구역 같은 경우가 하이엔드 브랜드죠. 현대건설 DH로 결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고급 마감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평당 분양가는 은행 1이 1,477만 원, 장대 B 같은 경우는 1,690만 원입니다. 요건 84 기준입니다. 일반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은행 1구역이 8억 정도, 장대 B구역이 10억 정도다 보니까 2억 정도 장대 B구역이 더 높은 가격 보였고요. 일반 분양가를 평당으로 보면 장대 B가 2,650만 원,
은행 1위 2,180만 원이었습니다. 종전자산 총액,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총 합친 가격 보면 장대비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4,100억이 나왔다 보니까 은행 1구역 2,400억에 비해서 1,600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대비 구역이 감정평가가 더 후하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건축비 같은 경우는 은행 1구역이 평당 747만 원, 근데 장대 B구역은 724만 원인데요. 아마 장대 B구역은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은행 1구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하이엔드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대 B가 너무 낮거나 은행 1구역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례율, 추정 비례율이긴 한데 거의 108%, 109%로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어지는 세대수는 장대 B가 중대형 평형이 굉장히 많이 지어집니다. 장대 B 같은 경우는 40%가 8호 초과분이 지어지는데 은행 1구역은 23.37%입니다. 5구 이하 같은 경우도 장대 B가 30%로 좀 더 많이 지어지고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은행 1구역은 84가 가장 많이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분양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은행 1은 아직 분양 신청을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장대 B는 종전 자산 평가 4,100억 중에 32%, 33%에 가까운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 평가가 후하게 나오고 재개발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청산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은행 1구역이 100억 잡아놨고요. 장대 B 구역이 270억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대전 상업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딱 비교가 되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 보면요, 은행 1구역이 7억 9천, 8억 정도로 지금 잡아놨는데요. 평당으로 2,180만원. 최근에 도안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라든가 도안 프로듀 디아델 7억 5천보다도 더 높은 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은행 1구역은 일반 분양하는 시점이 3, 4년이 지나야지 일반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잡았지만 이제 그때 시점으로는 이게 높은 가격일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 중구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죠. 문화공원 후자인 5억 4천, 하늘채 6억 4천 이런 것보다도 2억 5천에서 1억 5천 정도 더 높았습니다. 지금 은행 1구역 일반 분양가를 좀 논하기는 좀 빠른 것으로는 보입니다. 은행 1구역의 조감도인데요. 아파트가 총 8개 동, 8개 동이 지어지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개는 좀 낮은 층으로 지어지고요. 나머지 6개 동은 상당히 고층으로 지어지고요. 오피스텔이 이제 2개 동이 들어옵니다. 구조를 보면요, 이제 주상복합이긴 한데 한 층에 8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고 통풍에선 조금 불리한 구조들이 좀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타입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구제곱미터보다 작은 평형은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5구제곱미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구 A타입입니다. 5구 A타입은 총 46세대 지어지는데요. 25평입니다. 완전 동양과 남향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남향으로 배치를 하겠죠. 4베이로 되어 있고요. 마음에 드는 거는 이쪽에 안방 앞에 쪽으로 있는 실외기실이라든가 피난 공간을 옆으로 뺐기 때문에 일조는 굉장히 좋게 되어 있다는 건 장점으로 보이고요. 마통풍이 안 되고 주방 쪽으로 있는 창, 옆으로 있는 양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은행 1구역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베이긴 한데 이제 일반적인 4베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침실, 거실, 침실 2, 침실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거실이 한쪽으로 빠져 있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5구 B타입입니다. 5구 B타입은 5구 A타입 뒤쪽으로 건설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향과 남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남향 쪽이 이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동이 그렇게 높은 층이 아니다 보니까 15층 이상에서는 일조 조망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향보다는 남향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5구 A타입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가 다른지는 차이를 잘 구분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4베이로 나와 있고요. 창은 이렇게 양창, 환기는 이렇게 양창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67A 타입입니다. 67A 타입은 59A 타입의 또 뒤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동향과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쪽은 창문이 없는 쪽으로 되어 있고, 침실과 거실 쪽으로 창, 이쪽으로 창, 그리고 뒤쪽으로 창이 있다 보니까 3면창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침실 2와 침실 3이 거의 북향으로 되어 있다는 게 단점으로 보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 10세대가 공급됩니다. 69A 타입입니다. 69A 타입도 67A 타입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 발코니와 승강기 피난구 요것만 좀 차이가 있고요. 발코니가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죠. 그거 외에는 거의 똑같고 건설된 라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남향은 낮은 층의 오피스텔 건물로 인해서 일조 조망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조합원들은 많이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69B 타입입니다. 여기도 아까 69A 타입하고 거의 똑같죠.
똑같죠. 발코니 위치만 좀 바뀐 것으로 보이고 침실 2와 침실 3이 이제 북향으로 보인다는 거, 북향으로 보이거나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제 서향으로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높은 인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7호 A타입입니다. 특색 있게 나왔고요. 포베이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타워형으로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은 극단적으로 남향 배치와 이제 동향 배치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남향 배치 쪽이 좀 좋죠. 그 중에서는 106동과 107동인 남향이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앞에 거칠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장점으로 보이는데 이 타입의 이제 단점은 여기도 환기가 그렇게 막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기 시설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이는 타입으로 보면은 많이 보지 못했던 타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방 쪽이 거의 남서향, 나머지가 이제 남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지어지는 84A 타입 589세대가 지어집니다. 지금처럼 안방과 거실이 동향으로 침실 2나 침실 3이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타입들이 좀 있고요. 거실과 침실이 남향으로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이 동향에 가까운 쪽으로 배치가 되는 이런 타입이 있는데요. 84 타입이 조합원들이 막 딱 선택하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보니까 은행 1구역 조합원들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101동 그리고 107동 요 두 개가 전면에 가림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102동의 일부 그리고 106동의 일부는 그래도 조망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머지 쪽은 약간 가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전천이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101동부터 104동까지는 대전천 조망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84 B타입은 이제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이고 여기도 동향과 아니면 남향으로 지어졌는데요. 침실 1과 거실 1이 남향으로 배치가 되면 작은 방 2개가 서향으로 배치가 되는 구조고요. 안방과 거실이 동향으로 배치가 되면 작은 방 2개가 북향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조합원한테는 이런 배정은 안 하겠죠. 총 589세대가 지어지는데 조합원들은 84를 선택하는 분들, 36평을 선택하는 분들은 84B보다는 84A 타입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제곱미터 48평형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동향과 건물의 제일 북쪽에 위치를 하는데요. 3면창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입을 말씀드리면 안방과 거실이 남향이고요. 작은 방 3개가 북향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북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선호하는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요 타입으로 보시면 안방과 거실이 동향, 나머지 작은 방 3개가 서향이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06동의 이 남향 배치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이 총 4개 있는 구조로 나왔고요. 119A 타입입니다. 총 305세대가 지어집니다. 51평형인데요. 이것도 구조는 112제곱미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01동과 102동 그리고 107동에 배치가 되는데요. 동향과 남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101동이라든가 107동 남향 같은 경우는 일조 조망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동향으로 배치가 된다면 대전천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팬트리와 드레스룸 갖고 있고요. 침실 3개가 모두 향이 좋지 않다는 게 이게 단점으로 보입니다. 펜트하우스는 총 13세대가 배치가 되는데요. 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최고층에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일조라든가 조망 그리고 공간 활용도 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1구역 입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1구역은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중앙역과는 도보 1분 내로 위치하고 있고요. 트램역과도 도보 5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복합 환승센터도 대전역 인근에 지어지다 보니까 세종시하고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새로운 정보 들어와서 혁신도시 공기업의 빠른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은행 1구역은 더 빛을 볼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많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선화 2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고 삼성 1구역이라든가 삼성동 1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낮기 때문에 대전 원도심의 재개발 속도를 좀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도 선화초로 가깝게 배정되고요. 원도심 옛날에 가장 대전의 중심이었던 곳이다 보니까 입지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학군이 발전할 차례인데요. 대부분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많은 상가들이 들어설 것이고 그런 상가들의 이제 학원들도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화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구역들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선화은행동처럼 원도심들의 변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에 가장 촉매제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공기업의 대전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을 좀 살리려면 빨리 혁신도시 대상지에 공기업들을 내려보내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들은 한밭중학교,
보문중, 중앙중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여중은 충남여중, 호스턴여중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원더짐 전체적으로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은행 1구역이 60층, 최고 60층으로 지어지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s